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소화기 계통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몰 인테스틴, 뭐 작은 창자죠? 예, 작은 창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몰 인테스틴은 기본적으로 디오데눔, 디오데눔, 그 다음에 그림에 여기 있구나.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디오데눔이 되겠고요. 아이고, 여기 그림이 잘려버렸네. 오케이, 디오데눔, 제추눔, 일리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왜 우리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오데눔이고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추눔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리움이다. 이렇게 정확히 외견상으로는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현미경적으로 보게 되면, 즉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미세 구조가, 현미경적 구조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충적으로 이제 디오데눔이 어디까지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 갖고 그리고 해부학적 모양을 가지고 구별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확하게 경계를 육안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오데눔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60cm 정도. 요건 이제 개 품종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거고요. 각 부위에 따라 갖고 뭐 크레니얼 파트, 디센딩 파트, 어센딩 파트. 대충 요 용어만 보시게 되면은 디오데눔의 어떤 부위인지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크레니얼 파트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요 앞부분.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 크레니얼 파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부분이 디센딩 파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어센딩 파트가 되겠죠. 여기 지금 잘려버렸는데, 이 잘린 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제주눔하고 일리움 부분이 좀 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오데눔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 디오데눔에서 디센딩 파트에는 요 내려오는 부분이죠. 요거 해부학적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요쪽에 위가 있으니까 이쪽에 간이 있을 겁니다. 간이 있고 여기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지우고 할까요? 여기 지금 요렇게 디오데눔을 따라서 이렇게 위와 디오데눔을 따라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요 구조가 뭐냐면 팬크리아스입니다. 그래서 요 팬크리아스에서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요 팬크레아스에서 만든, 여러분 다 알죠? 췌장, 이자. 여기서는 소화액을 만듭니다. 소화액을 만들어 가지고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은 이 췌장의 팬크레아스의 기능 중에 엑소크라인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분비는 분비하는 도관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에 이렇게 그 실루엣처럼 그려놓은 요것들이 뭐냐면 췌장에서 만들어진, 이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을 분비하는 도관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분비 도관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 하면 디오데눔 중에서도 디센딩 파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소화액을 분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비하는 도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저 디오데널 파필라, 그 다음에 마이너 디오데널 파필라. 이 파필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도관은, 닥트는 췌장 안에 들어가 있고, 요 그 닥트가 12지장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막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가지고 요게 이제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파필라, 그러니까 분비도관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파필라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보통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나눕니다. 디오데널 파필라라고 부르는데, 보통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판크레아스에서 생산된 그 소화액이 분비되면서 동시에 여기 뒤에 이제 보면은 바일 닥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대 있죠? 바일 닥트. 간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바일 닥트가 같이 와서 동시에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만들어진 판크레스에서 만들어진 소화액과 골블래더, 담낭, 쓸개주머니에 저장돼 있던 바일 주스가 분비되는 바일 덕트가 쭉 와가지고 같이 동시에 분비되는 부분을 메이저 듀오데널 파필라라고 부르면 되고요. 마이너 듀오데널 파필라는 바일 닥트 없이 이 12지장에서 12지장이 된다. 췌장에서 만들어진 그 소화액만 독립적으로 분비하는 그 부분을, 그 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마이너 듀오데널 파필라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 12지장이 어느 부위에 주로 위치하느냐, 여러분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어디쯤 있냐고 여러분들이 뭐 상상이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뼈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져갖고 느낄 수 있는 게 뼈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엔 지금 그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그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제주눔인데, 제주눔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실습할 때 이제 해보면 이제 여기가 지금 배입니다. 배를 싹 갈라내게 되면은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이 구불구불한 창자, 보통 창자라고 그러죠. 이게 눈에 딱 나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이 겉에 이제 레이스처럼 생긴 무슨 막이 하나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여기를 덮고 있고 그 막을 이렇게 쓱 걷어내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창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는데, 보통 여기 구불구불하게 얽혀 있는 이 창자 전체를 제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펼쳐봤을 때는, 자 봅시다. 여기가 위입니다. 위고 여기 12지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구불구불하게 되기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주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름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평평하게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를 일리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레움. 그래서 제주름과 일레움. 아이고, 이건 3cm가 아니라 뭐 3m쯤 되는 건데 잘못 적었네요. 3cm 아니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주나 루프는 한 6개 내지 8개 정도가 있다. 굉장히 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생체에서 제주놈하고 일리움 사이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나누기, 눈으로 봐갖고는 정확히 여기서부터가 일리움이다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조직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주놈과 일리움에는 세포성 조직 단위에서 봤을 때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요. 제주놈하고 일리움의 차이는 뭐냐면 피하 조직 내에 페이얼스 패치라고 하는 아이고 이거 뭐 마우스 쓰려니까 힘드네. 패치라고 하는 요 특별한 림프 조직이 나타납니다. 벽 속에. 그래서 요게 나타나게 되면은 일륨이 되는, 그때부터는 일륨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림프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 제주눔과 일륨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20cm 정도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제주눔 요 소장 스몰 인테스틴 전체를 얘기할 때 보통 장뭉치라고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영어로는 바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일리움은 나중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일리움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런 모양, 뭐 변 모양의 이런 동글동글하게 말린 이 구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라지 인테스틴의 첫 부분인 시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맹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맹장과 연결되는 그런 구멍이 하나 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또 그 맹장은 여기 달려 있고, 그렇죠? 그림 좀 찍어볼까요? 이쪽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결장이라고 하는 부분, 곱창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될 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여기가 3웨이로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일리움인데, 뭐 일리얼 오리피스에서 이건 잘못됐네요. 이거는 제주음으로 일리움으로 고치세요. 이게 아니고 일리움으로 고치시고 고치세요. 그래서 여기 또 일리오 콜릭 오리피스라는 게 있다. 또 뭐 일리오 시코 콜릭 오리피스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오리피스들이, 복잡한 오리피스들이 있다. 연결되는 부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본 그림이고, 이제 번호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떤 부분인지. 중간에 이제 다른 구조물과의 관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지 인테스틴입니다. 연결되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컴이 있고 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렉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C컴이 되는 부분입니다. C컴. 그래서 어브도미널 캐비티의 라이트 사이드에 있고 그 다음에 C코콜릭 오리피스라는 게 있다. C코콜릭이니까 여기 C컴하고 콜론이 연결되는 구멍이겠죠? 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콜론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콜론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일리움은 여기까지가 일리움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콜론은 크게 모양에 따라 갖고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그 다음에 디센딩 콜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꺾이는 부분이 각각 여기가 플렉셔가 되겠죠. 명확히 어디다 이렇게는 정의하기 힘들지만 구분하게 꺾어지는 이 부분쯤이 플렉셔가 어센딩 콜론이 트랜스버스 콜론으로 되는 라이트 콜릭 플렉셔가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콜론이 디센딩 콜론으로 되는 이 부분이 레프트 콜릭 플렉셔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디센딩 콜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장 부분, 라지 인테스틴 부분이 뭐냐면 렉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렉툼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렉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다 렉툼입니다. 여기 렉툼이 되는 부분이죠. 위치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방광, 위너리 블레더. 요거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여기 써있네, 메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게 프로스테이트라고 하는 전립선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수컷이니까 전립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레스트 파트 오브 라지 인테스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펠빅 캐비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펠빅 캐비티의 경계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심피지스니까 지금 엄밀히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펠빅 캐비티는 이만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심피지스 펠비스. 그러니까 여러분 뼈에서 배웠던 펠빅 인렛과 아울렛 사이의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렉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여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렉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렉툼의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앰플라가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가 이렇게 렉탈 앰플라라고 부른다. 앰플라라는 말은 뭔가 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부분을 앰플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렉툼이 여기까지가 렉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쭉 주름이 져 있는 이 부분, 여기까지가 렉툼이고. 요 부분을 우리가 렉탈 커넬이라고 부릅니다. 요 부분.
정확하지가 않네요. 여기죠? 좀 다르게 표시된 부분, 여기를 렉탈 커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 렉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에이너스가 되는 거죠. 바깥 부분으로. 그래서 렉탈 커넬이라고 하는 부분은 렉툼과 에이너스 사이를 얘기를 하고, 여기엔 에이노렉탈 라인이라는 게 나타난다. 어디 있습니까? 에이노렉탈 라인 여기 있죠? 요 라인이 에이노렉탈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에이노렉탈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조직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지만 소화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상피, 소화관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의 형태는 뭘까요? 요거는 퀴즈로 내겠습니다. 요 퀴즈의 정답은 LMS에 쪽지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달지 말고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댓글은 그냥 출석 수강 여부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퀴즈에 대한 정답은 앞으로 쪽지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MS에 있는 쪽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피가 여기서, 그러니까 소화관의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 형태가 요 에이노렉탈 라인을 거치면서 이제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피부의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게 에이노렉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컬룸나 존이 이렇게 보이고, 컬룸나 존, 컬룸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인터메디에이트 존, 이 피부로 지나가기 전에 여기가 인터메디에이트 존이 되겠고, 이제 피부로 바뀌는 요 시작 부위, 에이너스의 시작 부위가 큐타네어스 존이 되는 거죠. 이 큐타네어스 존 옆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서컴에이널 글랜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에이널 글랜드가 어디 있을 겁니다. 서컴에이널 글랜드, 파라에이널 사이너스, 에이널 쐐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 쐐기는 잘라나갖고 그렇구나. 서컴에이널 글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서컴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에이널 글랜드, 여기서는 이제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일로. 그래서 배변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여기 있죠? 에이널 글랜드 또는 서컴에이널 글랜드. 여기 있네. 파라에이널 사이너스 여기 있죠? 파라에이널 사이너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요게 글랜드인데, 이거 마테르로 돼 있고, 에이널 글랜드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 서컴에이널 글랜드는 여기 이제 에이너스 주변에 있는 요 파라에이널 사이너스 내에 서컴에이널 글랜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됩니다. 그래서 요런 큐타네어스 존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 다시 보시면은 밑에 있는 그림, 여기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분비되는 관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 경우가 있어요. 에이널 사이너스 안에, 에이널 서컴에이널 글랜드가 존재하는 에이널 쐐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 에이널 글랜드를 제거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에이널 색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핑터 에이니 익스터너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스핑터 에이니 익스터너스. 그다음에 스핑터 에이니 인터너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안쪽에는 스핑터 에이니 인터너스. 자, 요 두 개의 근육은 그 에이너스를 조여주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리현상이 생겨갖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실 간다고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신호가 왔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실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요 스핑터 에이니 익스터너스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익스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이죠. 요거는 스켈레탈 머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면은 변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널 스핑터 에이니 인터너스, 우리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인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은 요것이
스무스 머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생리현상에 의해 갖고 변이 이 에이너스에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스핀터 A인 인터너스 머슬은 열리게 되고, 그러면 그냥 쭉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는 거는 바로 이 익스터널 에이널 스핀터 머슬 때문입니다. 힘을 주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널 색 안에 이 뭐 글랜드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을 제거할 경우에 잘못해가지고 이 익스터널 스핑터 머슬, 스핑터 A니 익스터너스 머슬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조여주는 역할을 못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 수술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해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날 색의 룸, 여기 이제 에날 색이 되는 이 주변에 이제 그 글랜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서컴에이널 글랜드라고 하는 이 보이는 부분들이 글랜드고, 이거 이제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여기 지금 핀으로 한번 꽂아본 겁니다. 이렇게 에날색으로 이렇게 통과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익스터널 에날 스핑터 머슬이 싸고 있는데, 이제 이거 수술하게 될 때 이것들을 잘못 건드려 갖고 이쪽 부분에 손상이 되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그냥 줄줄 새게 되는 겁니다.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너스는 레스트 파트 오브 엘리먼터리 트레이입니다. 이제 에이너스 통해 갖고 음식물 이제 소화가 된 음식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 이제 인터널 에이너 스핀터 머슬, 익스터널 에이너 스핀터 머슬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ckened circular layer of rectum. 요게 서큘러 레이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서큘러 레이어 소화관을 구성하고 있는, 소화관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근육층이 있죠. 그 근육층은 스무스 머슬이고 그 근육층이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너 서큘러 레이어하고 아우터 롱지튜널 레이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스핑터 머슬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이는 근육이라고 그랬죠. 스핑터 머슬, 조이는 근육. 그래서 이 조이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롱지튜디널 레이어보다는 서큘러 레이어가 일부 두꺼워진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에이널 스핑터 머슬은 말씀드린 것처럼 originated from coccygeus muscle. 여러분들 coccygeus muscle 어디 있었죠? 이게 근육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coccygeus muscle. 이것도 퀴즈로 내겠습니다. 뭘 구성하는 근육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LMS의 쪽지로 정답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켈탈 머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슬 형태, 성상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coccygeus muscle.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